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수분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체내의 영양소, 산소, 호르몬 등의 모든 물질들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귀, 눈, 혀, 코 등의 감각기관이 적절히 작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몸속에서 수분이 2% 빠져나가면 갈증을 느끼고 4% 정도가 소실되면 근육 피로가 발생하며 12%가 빠져나가면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분 손실이 20%까지 이르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 소변과 땀으로 2.5리터 정도의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빠진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추가로 소모할 경우 추가적 보충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더욱이 더운 날씨에는 수분 손실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만성 피로와 탈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한데요. 운동 중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분은 땀의 99%를 차지하는 주요한 성분으로 체표면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체열을 낮춰서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운동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 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 중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운동 후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고 수분 배출을 유도하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위가 급격하게 팽만하게 되면서 거북한 증상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기 2시간 정도 전에 500ml 정도의 수분을 보충하고 운동 시작 15분에서 30분 정도 전에 500ml의 음료를 다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탄수화물과 전해질이 포함된 스포츠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50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에서는 스포츠 음료와 물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운동 전까지 소변이 없거나 진할 경우 300ml 정도를 추가 섭취해서 소변 색깔을 옅은 노란색으로 맞추는 것도 체내의 수분량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빠르게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적게,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씹어서 물을 먹으라고도 추천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운동 중에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갈증이 보통 수분 손실로 인해 체중의 2% 감소 시점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미 운동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중에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소량의 물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량은 100에서 150ml 정도의 물이고요. 간격은 15에서 20분 정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체열을 낮추고 수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차가운 음료를 추천하는데요. 마라톤과 같이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400에서 800ml의 수분을 보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15분마다 100에서 200ml에 해당하는 양이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60분 이상의 운동일 경우에는 탄수화물, 전해질 등의 추가적 보충도 필요한데요. 운동 후 또는 더운 날씨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과 전해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운동 후의 수분 섭취는 크게 양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수분이나 전해질,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수분을 최소한 섭취하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 증상으로 신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평소 소변량과 신기능을 토대로 적정 수분 섭취량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조금씩 자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 또는 과일, 주스 등을 물과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수분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손실된 전해질, 당분 등을 모두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음료는 국내에서 이온 음료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온 음료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크게 등장성, 저장성, 고장성 용액으로 나누는데 혈액의 농도 기준으로 같냐, 낮냐, 높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스포츠 음료는 대부분 등장성입니다. 혈액 농도와 유사한 전해질 6에서 8% 정도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스포츠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후에 수분 섭취와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전해질과 당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시간에 스포츠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때 스포츠 음료에 포함된 다량의 당분은 소화기로 수분을 역류시켜서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나트륨과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체내 삼투압을 높일 수 있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운동 강도가 높지 않다면 스포츠 음료보다는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온수를 추천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할 경우에 체온이 증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내리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더 추천합니다. 수분 섭취는 꼭 물이 아니어도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거나 또 다양한 음료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적절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는 우선 과일이나 채소 주스가 있습니다. 수박이나 오이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 주스는 물 대체 음료로 좋습니다. 더욱이 비타민, 미네랄, 전해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 수분 보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허브차 중에 현미차, 보리차, 옥수수차 등 카페인이 없는 차는 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코코넛 워터도 천연 전해질 음료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분을 대체하지 못하는 음료도 많은데요. 먼저 탄산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는 고당 함량과 인공 첨가물로 인해서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수분 보충보다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술이 있습니다. 술은 이뇨작용을 유발해서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데요. 따라서 수분을 보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 이후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거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 이후 음주의 경우 운동 이후의 근육 합성이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커피를 포함한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카페인의 경우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운동 시 부스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체내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략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섭취한 후에 운동 시에는 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하루 카페인의 섭취량은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 임산부는 하루 200mg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이 이상의 경우 두통이나 불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보통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150mg에서 1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커피는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데요. 반면 부스터나 우리가 흔히 마시는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등에는 무수 카페인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수 카페인은 무엇일까요? 무수 카페인은 천연 카페인 성분에서 물 분자를 제거한 형태로 뇌에 흡수되는 양과 속도가 천연 카페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빨라서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로회복제의 경우 작은 병 하나의 기준에 35mg의 무스카페인이 들어있고 부스터의 경우 작은 캔 기준으로 65mg 이상의 무스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디카페인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디카페인의 경우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디카페인 커피라도 카페인이 100%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커피는 한 잔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게 좋고요. 피로회복제나 부스터의 경우에도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운동할 때 알아야 할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물인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음료를 자주 마시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노인이나 유소년 등의 다양한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운동하는 분들의 영양소 보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